도시철도는 정시성 보장은 물론 입석이 가능해서 수백 명을 태우는 것은 예사죠. 하지만 그래도 광역버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접근성 문제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러 가기엔 불편하다거나 경우에 따라선 경로 문제, 환승주항으로 일컬어지는 문제도 남아있죠.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만으로는 잘 안 될 게 광역버스가 해결해주고 있는 것과도 같았는데 그런 광역버스가 오는 2027년부터 어떠한 룰 때문에 확 바뀌게 됐습니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광역버스를 만들자는 캠페인도 있었는데 오히려 다른 문제를 간과했고 정말 잘못되면 장단기적으로 심각사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올리기 적당한 말 찾아보라고 하면 자리요! 네, 또 저상버스, 또 광역버스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천, 경기 도민분들도 꼭 봐주셔야 할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방에서도 또 광역버스 역할을 해주는 노선들이 또 다니고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굳이 광역버스 노선 역할이 아니더라도 고급 저속버스 출고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들도 몇 개씩은 있습니다. 일단 국토교통기술 대전에서 저상광역버스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나왔었죠. 지금 단층형 차량들 아주 많이 다니고 있죠. 사실은 지금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만 보더라도 안문만 주어지는 차량들 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못해도 40석대 확보를 해가지고 차량들이 출고되어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는데 좌석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가 되고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또 건방진 말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광역버스의 저상버스 의무화가 2027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상광역버스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 목표로 지금 삼고 있고 캠페인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정작 출퇴근 시간 때만 되면은 이 광역버스를 이용하러 가는 사람들 되게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좌석이 모자라다 보니까 다른 정류소를 찾던지 아니면은 막 역주행까지 해가면서 광역버스의 좌석을 먼저 선점을 해가면서까지 이동을 해서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시던지 그러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승객석이 40석대인 그런 단층형 차량들 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일렉시티 더블데커와 같은 차량은 70석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현대차가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한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장 12.5m 총 36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다.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승무사원석 한 석에다가 휠체어석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석 33개까지 합해서 36개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솔직히 지금 일반인 분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저 33개 좌석은 정말 의미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버스가 정말 1순위급으로 시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좌석입니다. 지금도 좌석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판이고요. 출퇴근 시간대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혹시나 특정 시간대라던가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은 그만큼 좌석이 요구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입석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44석만 주어지면은 딱 44명까지만 태우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44명을 넘어서서 50명, 55명 단층형 차량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걸 하면 안 되고요. 2층 버스마저도 지금은 70명까지만 태우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층형 차량으로 좀 안 되겠다 그러면은 2층 버스를 투입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2층 버스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2층 버스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게 안 주어지면은 2층 버스는 결과적으로는 투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재가 일렉시티 더블데커는 전기 버스 사양만 판매되고 있죠. 지금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 미만입니다. 이제 2020년대 들어서서 장거리 광역버스가 여러 개씩 생겨났죠. 서울 안성간 광역버스 노선까지 생긴 판국이고요. 왕복만 100km 넘어가는 그런 노선들도 하나, 둘, 세 개씩 늘어난 추세였는데 과연 이 전기버스가 왕복을 3번, 4번, 5번 해도 그래도 효율은 어느 정도로도 더 챙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기버스 입장에서는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소버스로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일렉시티 더블데커보다는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더 확보된다는 어떤 이점도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휠체어석이 지금 2개가 주어지는 게 일렉시티 저상광역버스입니다. 휠체어석 2개가 주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일반석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지금 줄어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휠체어 호석을 한 석으로 줄인다고 해도 지금 최소한 40석을 채울 수 있느냐? 33개를 지금 채우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에서 7석을 더 채워야 됩니다. 구조를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또 일부분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 타이어 바로 위쪽에 2씩 해서 지금 4개가 설치되고요. 가운데 문 뒤쪽 좌석 17개가 또 설치가 됐고요. 다만 이제 스택이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객실 공간이 어느 정도는 좀 먹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저상 위치 그거는 생으로 교통약자석만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2개 정도가 확보가 됐죠. 휠초석 2개까지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근히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저상 광역버스가 좌석 간격이 모두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좌석 간격이 다 좁은 편이었었는데 뭐 하드하게 해서 이제 49인선 광역버스를 출고한 바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도 않습니까? 경기도의 운수사 가운데서도요. 약간 49인선 광역버스 수준인 것도 있었던. 그래서 휠체어 하나를 지금 설치하는데 좌석 한열 사이즈보다는 좀 오바가 됐었던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좌석 간격이 좁은 거를 좀 감안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2열 사이즈를 다 채울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2열 사이즈에 비해서는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좀 애매하게 1.5열 사이즈를 지금 채우고 가는 건지 약간은 애매하게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저상광역버스가 가운데 문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죠. 안 그래도 좌석을 조금 더 설치하려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앞문만 주어지는 광역버스 되게 많이 운행하고 그런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휠체어석을 아예 삭제해버리면은 일반석을 더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목표가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다 주어져 있는데 휠체어석을 다 없애는 순간 이 주 목표가 이게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가운데 문까지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좀 그렇겠죠. 휠체어 승강 설비가 또 가운데 문에 설치되어 있는 특성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조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 게 오히려 유니버스가 대체로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좌석을 설치하는 난이도는 비교적 쉬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저상버스는 오히려 타이어를 감싸는 것도 물론이고 그 뒤에도 지금 데크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구조 문제를 생각하면은 좌석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좌석을 설치하는 위치가 일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정말 제가 뭐 타이틀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지만은 좌석을 얼마나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좌석형 버스가 그래도 운행은 되고 있지만 입석 금지라는 어떤 원칙 문제와 또 겹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저상광역버스가 공개가 됐어요. 오히려 지금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나온 차량의 어떤 옵션 그대로 나갈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내구 연한이 도래가 되는 차량들이 꾸준히 나올 겁니다. 최소는 아마 9년일 거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쓴다고 하면은 11년 플러스 N개월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대체를 해야 되는 차량들이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신차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저상광역버스를 도입을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것이고요. 40석 이상도 확보가 안 되는 그런 광역버스만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 저상광역버스가 도입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단층형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총 공급 좌석 수에도 아마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2층 버스를 더 도입을 하는 수단도 있겠지만은 2층 버스를 더 도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주어지지 않는 이상 과연 이게 가능할지도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동 자체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좌석 급한 거 이미 광역버스를 자주 타거나 하는 사람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이거 두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지금도 광역버스는 자리가 꽉꽉 들어차고 있습니다. 유동기구가 많이 안 잡히는 때는 널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만 보셔야 됩니다. 광역버스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필수적입니다. 입석은 일반적인 시내버스 안에서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광역버스가 앉을 수 있는 좌석수가 앞으로 더 부족해지면은 차량을 한두 턴 더 보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비롯해서 고속화 도로를 경유하는 게 많은 것들이 또 광역버스입니다. 광역버스 가운데서 뭐 고속화 도로를 경유하지 않는 노선도 가끔 가다가 있지만은 그거는 그거대로 보셔야만 합니다. 안전띠는 필수이고요. 반드시 앉아서만 가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광역버스는 만약에 만석이 되면은 그냥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좌석 갖고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이제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저상광역버스 의무화이기 때문에 비교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제 광역버스를 자주 이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떻게 또 생활을 하면서까지 광역버스를 사용을 해야 될 것이냐, 미리 생각을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때 가가지고 보면은 이미 늦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상광역버스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공유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